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지금 한 밤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조세 형사 사건을 서면을 쓰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특가법, 이게 상당히 무섭다. 너무 처벌이 가하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게 너무 처벌 위기로 가니까 그 좀 입법의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형량을 낮추자 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벌금을 필요적 병가를 하고 액수를 다 최저 액수를 정해 놓으니까 최소 2배 뭐 이렇게 이상씩 해 놓으니까 너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벌금 못 내니까 노역장 유치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라고 그랬냐, 범죄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진짜 고의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러면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법이라는 거를 세무 공무원도 잘 몰라요. 사건이 닥쳐야 그때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무슨 세법을 내가 일일이 다 알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직원 하는 일까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따집니까? 검사는 그래요. 아니 직원이 하는 걸 왜 그 사장이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검찰 그 참고인 조사를 갔을 때도, 공직에 있던 사건 가지고 갔을 때도 직원이 한 일을 왜 과장이 모르냐고 그래요. 아니 내 직원이 4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응? 그러잖아요. 내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자라는 게 직원이 몇십 명, 몇백 명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인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아니 너무 가중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의사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가 잘못 알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물론 이제 양형을 참작하는 해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그래도 최저점이 있으니까 너무 가중하다 이거. 뭐 세금이 몇십억 나오고 몇백 나오면 어떻게 냅니까? 아니 과세, 그는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지,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지. 그나마 다행으로 실형을 안 사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형을 안 산다 해도 노역장 유치를 가니까 결국은 실형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라당한테 죽어서 갈 때 염라당이 코코란 너 그때 거짓말했지, 너 이때 뭐 했지 이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보면은 피곤하죠. 먼지 털어서 안 나온가 보자,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되면 왜 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엄한 소리하고 또 부인하고 그러냐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옆에 변호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게 읍소하고 고개 숙여버리자, 그리고 처벌만 좀 가볍게 면하자 막 이런 식으로 무죄 주장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했다 해버리니까 쉽게 또 판단하고 막 얼굴 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근데 법리적으로 사람 얼굴 맺다 보면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고발 정치주의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부분들이 공소가 무효되지만 그런 사건들이 또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막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범죄 사실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범죄 일람표를 그러면 이렇게 막 200개, 300개 각 행위마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본인들이 그러면 가공이 아니다 하고 어떤지 뭐 위장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큰 그림을 그리죠. 이 사람은 영립 목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일단 영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아니 영업 이익이 잘 나고 잘 나가는 회사인데도 뭐가 매출을 유지를 해서 대출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 이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존이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고건적으로 갖다 붙여놓고 나서 영립 목적이 있으니까 특가법으로 일단 갈 수 있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위장거래다 가공거래다 이런 거는 정황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 사람들이 단초를 제공을 했잖아요. 단초를 제공했지만 그게 그 허위거래라는 그거는 그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정황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자백이 나 그거 안 했습니다. 끝끝내 버티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를 맞기 싫으면은 막 이렇게 유도를 하죠. 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잘못했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고 하다 보면은 그 말이 그냥 씨가 되고 자백으로 돼가지고 계속 얽어매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근데 잘 나가던 회사도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있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 많은 말을 하고는 싶지만 뭐든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결과가 또 나오고 나서는 또 계속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형사 사건은 상당히 너무 특가법으로 계속 몰고 가려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과하다. 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뭐 요즘은 조세범도 전부 다가 형사범으로 화해가지고 가중해버려야 된다. 그게 입법의 추세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공직에 있던 사람도 이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본인도 이제 전과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겁니다. 사업자는 항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왜?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당신 말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일단 몰고 가버리면은 고건적이다 이거예요. 고건행정이라는 게 일단 조사해가지고 과세해버리고 알아서 불복해서 풀어라. 그리고 나는 고발할란다. 나는 기준이 이 액수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 징계 안 당하려면 고발해야 된다. 고발하면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조금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뭐가 억울한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이 뭔가가 또 장난치고 있는가? 세금을 가지고 또 포탈을 했고 국고를 손실하게 했는가? 또 대출을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을 했는가?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치는 거죠. 엮어내는 거죠. 그래 빠져나가 봐라 그런 식으로. 그럼 법원을 간다 한들 서면을 이렇게 잔뜩 적으면 또 그걸 내일처럼 억울한 일이 있는갑다 뭔가가 사정이 있는갑다 이렇게 봐주면서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공무원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건에 밀리고 사건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관실에도 제가 가보니까 재판 기록이 그 높은 대법관
대법관님들도 재판 기록이 쌓여 있어요. 와, 저 같으면 대법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일처럼 다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뭐 말이 맞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유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정부 국세청의 법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5년 동안 39.5% 인용률을 했다고 그래요. 나오면 5년 동안에.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규제에서 회관납 빼면 구제고,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사건을 보면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뭐 억울하다 하면 조금 내가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왜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과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과세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단계에서 제가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모든 과세쟁점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세에 관련된 회의에 제가 필수 요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고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항시 위원장이, 국장들이 위원장 하는데. 저는 저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딱, 왼쪽부터 시키면 제가 꼴찌로 말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부터 시키면 제일 먼저 말을 하고, 고 과장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화동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로비도 받고 뭣도 하고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근거를 만들어서 말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적대가 돼버리니까 자기들은 몇 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하려고 하는 걸 한 방에 날려버리면,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앞서가는 조랑말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니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하니까 나는 의견을 말을 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 관문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회의에서도. 그리고 제가 A라고 해버리면 A가 돼버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그러면은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 과장이 돈 먹고 저런다고, 노비 받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감찰이 저를 또 아무리 뒤져보고 해도 돈 가지고 저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직원들 하고 술 잘 먹는다. 그리고 또 지각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식. 그리고 감찰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윗분들한테 그게 통과가 안 됐다 이거예요. 고 과장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주니까 저는 원 없이 일을 했죠. 원 없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해피한 시절이었다 이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어디 기도 생활하고 그럴 때도 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희열감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게 내가 현실에서 내가 복전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그게 너무 엄청난 희열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제에서 획1나 빼는 거는, 규제는 본능이다 이거예요. 구제는 획1나를 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게 복전을 일구는 것이다. 아무리 입으로 좋은 말하고 점점 때려봐야 뭐합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는.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수성동 우리 국세청사 바로 옆에 조계종 본사님 조계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산책을 해봐요. 산책을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서, 불상 앞에서 그렇게 공손하게, 절 한 자리 하는데 그게 한 5분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공손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곰곰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저 목석에다가 금칠한 저 불상은 도대체 무슨 효험이 있길래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지극하게 공손한 대접을 받을까? 인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인갑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는 구제한다고 그렇게 뭐를 해도 욕먹고 힘든데,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고 저 불상은 인격도 없는데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부처님이 복을 주든지 누가 복을 주든지 간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손하게 절하고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인데, 거기가 당연히 누가 봐도 참 복 하나 주겠죠. 뭐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손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자기가 복을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공직을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너무 단선적인 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격에서 벗어나면 이단화를 취급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실패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규격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일평생을 그냥 젊은 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못난 인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규격에서 벗어난 그 삶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더 답답해 거예요. 인생이 참 답답하다. 결국은 보십시오. 이 규격 안에서 자기 잘 나가려고 승진만 생각하고, 뭐 실적만 생각하고, 규제해가지고, 월급 내가지고, 크게 뭐 하나 터트리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쭐해 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검사다. 그리고 뭐 판사를 하더라도, 이런 사법, 뭐가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에서 회관나 빼면 구제고, 그게 내가 교회, 절 안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한들 뭐 할 겁니까? 내 당장 지금 나한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거를 무시를 하고, 힘들어,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나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일주일마다 참여하면 되냐고요. 그건 아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스스로가 안 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복을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직급 올라가고 두 직급 올라가가지고 검사장 되고, 뭐 검찰총장 되고, 법원장 되고, 대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고 해서 인생이 그게 무슨 득이 있냐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내가 하나의 방편?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고위공직 나와가지고는 막 어디 가서 유람하면서 야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봐봤어요. 좀 더 어디 정감 받을 수 있는 로펌을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을 그냥 계속 이제 공직에 출세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 벌려고 막 돈에 욕심 생겨가지고 돈으로 연결하고 한 건 큰 것 먹고 막 큰 액수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천지고, 그러니까 잘 번다 하더라. 너 돈을 누가 쓸어버린다 하더라. 지금 나와가지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우쭐하고 막 그런다는 이거예요.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평생을 저렇게 용을 쓰면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은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자기가 가슴앓이를 했다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디에 있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게 5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슴앓이 했다. 도대체 언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란지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도 불평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이라는 거는 고시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네 직업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업이라는 게 보면은
그래도 깡패가 아니고 양아치가 아니고 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직급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구제하라고 하는 거죠. 구제하라고. 규제해 가지고 막 정의 구현하라고. 그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게 그게 정의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건 하나 떨어뜨리고 얼른 떨고 그 다음에 실적 하나 내고 내가 한 직급 승진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요. 내가 이제 고위공직자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감 받는 높음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런 인생 살으라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 용쓰라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라는 거는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순수를 추구하는 그 기백, 기강, 그게 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이가 먹어서도 내가 외롭고 적적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않는다. 그만한 기백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회춘의 비결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염색 안 하고 흰머리 안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나마 그래도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살았다 40대 그런 점에서 그래도 인생은 보답을 해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 사건을 해주다 보면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그 어필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의사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법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자료들을 다 떠들어 보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득이 돼야 되는데 또 득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민망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무 사건을 함부로 맡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못 맡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항시 제 실력이 항시 연말을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뭔가가 연결하고 그런 상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밤중에 이렇게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 끝에까지 제 말을 들어주셨다면은 진짜 복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